사드가 다시 이슈로 된 건 5월 말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을 두고 격노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다. 현재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1개 포대다. 1개 포대는 사드 발사대 6기로 구성된다. 이를 두고 보수 진영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개 반입을 사드 4개 포대가 들어온 것 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유가 어찌 됐든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여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미 사드가 배치된 성주 골프장 주변에서는 반미 시위대 등이 시위를 하면서 사드 가동에 필요한 연료를 실은 트럭이 들어가지 못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현재 사드는 주한미군이 헬기로 연료를 운반하고 있다. 문제는 헬기로 옮기는 연료의 양이 적어 사드 운용에 지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일본 배치한 사드 2개 포대와 러시아가 배치한 러시아판 사드 S-500에는 조용한 중국. 이미 월간 조선을 포함한 여러 매체에서 사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하고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지만 사드 반대는 여전하다. 몇 가지 되짚어보자면 중국 공격용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사드는 순수 방어무기 체계로 사드 미사일은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탄두 자체를 실을 수도 없다. 전자파 유해성은 은하지만 사드 이외에 우리가 자주 드나드는 공항을 비롯해 레이더가 운용되는 지역에서는 전자파가 나오고 있다. 사드의 전자파만 유독 유해하다고 볼 수 없다. 사드 배치를 두고 보복성 조치로 한한령을 내린 중국으로 인해 국내 관광객이 크게 감소했다. 중국은 물론 러시아에서는 중국판 사드와 러시아판 사드를 운용 중이다. 중국판 사드 레이더로 알려진 튠보는 탐지거리 3000km나 된다. 이 레이더의 방향은 한반도를 향하고 있다. 러시아도 러시아판 사드 미사일로 불리는 S-500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 이 미사일과 함께 반경 6000km를 감시하는 보로네슈 레이더도 함께 배치됐다. 이 레이더가 중국 전역을 감시하고 있음에도 중국은 아무런 반대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가 국영 매체 등을 통해 러시아의 보로네슈 레이더는 중국의 파리 한 마리도 포착할 수 있다고 선전한 바 있지만 여전히 중국은 입을 다물고 있다. 한국의 사드 배치 반대와 보복 조치와는 판이하게 다른 대응이다. 중국은 심지어 중국판 사드 미사일 격인 훈치-9를 중동 등으로 수출하기도 했다. 외신의 반응, 중국의 사드 반대는 정치적 목적이 다분해. 미국이 운영비 1조 원가량이 들어가는 사드를 무상으로 한국에 제공하겠다는데 이를 반기지 않는 한국의 상황을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영국을 대표하는 더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전부터 한국에서 발발된 사드 논란을 분석하는 기사를 냈다. 부제는 미국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한국 배치는 중국의 핵무기의 위협이 아니다였다. 이 기사를 보면 중국의 한국 사드 반대 논리는 비합리적이고 한국의 사드 배치는 합리적이라고 했다. 먼저 중국의 한국 사드 반대 논리 2가지를 설명했다. 첫째, 한국의 사드 레이더가 너무 강력하여 중국 내부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며 이것은 중국의 핵 보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다. 둘째, 사드 미사일이 요격한다는 중장거리 미사일의 요격 고도는 미사일 발사 최종 단계이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요격이 가능한 유효 고도는 40에서 150km다. 한국과 북한은 너무 가까워 이 정도 고도에서 요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이것은 핑계일 뿐 실질적인 사드의 대상은 중국이다. 이 2가지가 사드 반대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라고 이코노미스트가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2가지 이유가 어불성설이고 비합리적이라고 했다. 그 이유로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에 배치된 2개의 사드 포대를 근거로 댔다. 일본에 배치된 2개의 사드 포대의 레이더가 이미 중국을 감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첫 번째 반대 이유는 말이 안 된다. 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한국의 사드 기지에서는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궤적 전체를 보기 어렵고 요격을 감행하더라도 요격 성공률이 높은 발사 최종 단계에 대응을 할 수 없는 지리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했다. 덧붙여서 사드에는 감시 모드와 요격 모드가 있는데 이두 모드 간전환에 5시간 이상 소요되고 소프트웨어 교체가 불가피하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중국 감시를 위해 감시 모드를 가동한다면 최소 5시간 이상은 북한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는 작전 불능 상태에 빠진다. 이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남한을 향해 날아간다면 한국에 배치된 주한 미군 3만 명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했다. 이외에도 미국은 사드 레이더의 능력에 대한 브리핑을 중국 측에 제공할 의사를 여러 차례 내비쳤음에도 중국은 별로 관심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내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사드 레이더를 장님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전파교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즉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사드 레이더의 중국 감시를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이유에 근거하여 중국의 한국 사드 배치 반대는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고 결론지었다. 사드의 한국 배치가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이 쏘아대는 미사일의 양과 종류를 거론했다. 그 중에서도 지난 3월 6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 4발을 발사한 사례를 들었다. 당시 이 미사일이 낙하한 지점은 일본의 주일 미군 기지 공격을 염두에 둔 시험이었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북한의 미사일을 가만히 놔둘 수 없는 명분이 있다고 했다. 미 CSIS 사우디아라비아는 14조 원 들여 미국 사드 배치 요청. 6월 7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산하의 미사일 전문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해당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인 미사일 위협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유예 소식을 전했다. 현재 배치된 2기의 발사대를 제외한 나머지 4기 발사대 배치가 유예되었다는 내용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현재 사드 배치가 너무 서둘러 진행된 경향이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와 달리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드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CSIS는 한편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124조 원 규모의 군비 제한이 체결된 것을 백악관 등을 통해 확인했음도 알렸다. 이 군비 제한 안에는 7개의 사드 포대 배치 계획이 포함됐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에 7개의 사드 비용인 약 14조 원 정도를 지불하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사드를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군비 제안에는 사드 외에도 7조 원의 돈을 내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미사일 요격용 패트리엇 미사일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한국과 달리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조 원의 돈을 내고 미국으로부터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다. 6월 8일 CNN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유예했다라는 기사를 냈고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사드 배치가 2018년까지 연기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랜드 연구소 중국의 사드 반대와 북한 저지에 미국의 정책 달려있어. 같은 날 미국의 랜드 연구소에서는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가 열리기 앞서 대정부 제출 보고서를 냈다. 앤드루 스콥의 선임연구원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A4 용지 11장 분량으로 제목은 중국과 북한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고 최근 중국은 북한의 ICBM 개발 추이 등을 경계하고 있다고 했다. 또 중국은 동북아의 미국 동맹국에 배치되는 사드도 경계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 내용이다. 랜드 연구소는 중국의 사드 반대에 대해 미국이 향후 정책 등을 통해 사드 배치 명분 및 북한을 다스릴 방법이 있다고 봤다. 즉 한반도 사드 배치 정당성 등을 확립하기 위한 방법 등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 헤리티지 재단 한국이 사드 배치를 위해 해야 할 일 7가지.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은 6월 12일 한국은 사드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게재했다. 보고서는 동북아 전문가이자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인 브루스 클리너가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 사드와 연결된 한국의 언론 보도 내용뿐 아니라 사드의 기술적인 능력 등 광범위한 부분이 치밀하게 작성되어 있다. 보고서의 요지는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비핵화 협의와 유사한 방안을 북한에도 적용해 볼 수 있으나 북한은 이를 명백히 거부한 바 있고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대응으로는 사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또 한국과 일본의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동북아를 포함한 미사일 다층 방어망 형성이 가능해지고 요격 성공률이 배가 된다. 현재 한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기반의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미사일 요격이 제한적이다. 사드를 통해 더 넓은 범위의 방어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내용 중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어도 중국에 위협적일 수는 없다는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그 이유로 한국의 사드는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중국이 ICBM을 발사하더라도 그 비행 궤적이 한국의 사드의 요격 범위를 벗어난다. 오직 미국의 알래스카나 캘리포니아에서만 미국으로 향하는 중국발 ICBM을 요격할 수 있다. 심지어 미국 본토에서조차 중국의 ICBM 요격이 어렵다는 점을 미국은 여러 차례 강조해왔으며 한국의 사드는 본질적으로 북한의 ICBM을 막기 위한 것이다. 미국이 만약 중국이나 러시아의 ICBM을 요격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오바마 정부에서도 밝힌 바 있다. 현재 한국의 사드 레이더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조차 포착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즉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한국의 방어적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며 사드 자체는 공격 능력이 없는 방어 체계다. 결국 현재 한국의 사드 배치 없이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미사일 발사 방향 등을 포착할 수도 없고 유사시 요격도 불가능하다. 방어용 사드는 안되고 한겨냥 중 핵미사일은 돼?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은 한국 정치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드 배치를 두고 한국을 계속 겁박하던 중국의 승리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실제로 중국은 갑자기 사드 반대의 목소리를 줄이는 데 노력 중이다. 현재 한국 사회와 정치권, 언론은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려는 국가 안보를 문제시하는 내정 간섭이라는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중국군이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 삼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다. 중국군은 육해공군 외에도 제2부병군을 두고 이곳에서 모든 탄도미사일을 관리하도록 해놨다. 제2부병군에는 51, 52, 53, 54, 55, 56부대라는 사단급 탄도미사일 부대가 있다. 이들 가운데 51부대는 한반도 북쪽과 서쪽에 배치돼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군 기지를 노리고 있다. 51부대 이하에는 806, 810, 816, 820여 단이 있으며 이들이 가진 탄도미사일 수는 최소한 1200여 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자 무기 개발이 자유로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비 또한 F-35의 경우 한국 독자적으로 정비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비에서 오는 지연으로 인하여 가동률이 떨어지며 매우 높은 운영비가 들게 됩니다. 무기가 10이면 도입은 3, 유지 보수 관리가 7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F-35의 가격이 떨어져 도입 단가가 내려간다고 해도 KF-X의 가동률과 저렴한 운영 단가를 보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다 KF-X 사업은 국내에서 어려워진 조선업계의 고급 인력을 흡수하며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려내고 있으며 외국으로 흘러갈 예산을 내수로 돌렸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국산화율 또한 높아서 장기적으로 운용을 한다는 관점에서 매우 저렴한 운용 비용이 들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산 전투기에 눈 AESA 레이더 나왔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장착할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돼 시제품이 출고됐다. AESA 레이더는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며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현대 공중전 개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7일 방위사업청은 AESA 레이더 제작업체인 방산기업 한화시스템 영인종합연구소에서 시제품 출고식 행사를 개최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014년 KF-X에 입찰한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35 스텔스 전투기를 선정하면서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4대 핵심 기술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파 방해 장비의 이전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돌연 미 의회에서 해당 기술의 이전을 금지했다. 이에 국내 방산업계는 4대 핵심 기술을 직접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F-35의 AESA 레이더는 약 1200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5세대 전투기의 레이더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다. 현재까지 미국, 일본, 중국 등 6개국 정도가 AESA 레이더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 AESA 레이더는 올해 말 공중시험에 들어간 이후 2023년부터는 KF-X 시제기에도 장착해 최종 시험할 예정이다. 최호천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해외에서도 이전을 꺼려하는 AESA 레이더 기술을 개발한 한화시스템 등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형 경항모에 탑재될 F-35B 무장 능력 한계 노출 웨펀. 군필자라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질 수밖에 없는 진리와도 같은 말이다. 군대라는 조직은 일종의 계획사회다. 모든 일정이 반기, 분기, 월간, 주간, 일간으로 사전에 구분, 계획되고 모든 부대 운영과 예산 집행은 철저히 계획에 의해 추진된다. 그러나 인간이 하는 일에는 항상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군대 안에서 계획은 너무나도 자주 틀어지곤 한다. 한국군이 창군 이래 세운 군사력 건설 계획 가운데 가장 오래 끌면서 가장 많은 의사결정 변경이 있었던 사업은 단연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다. 미국의 F-15급 대형 쌍발 전투기 120대 획득을 목표로 1993년 소요가 제기된 이 사업은 사업 연기와 축소, 분할을 거듭한 끝에 1999년 사업 공개 설명회를 한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 사업은 처음에는 120대로 시작했다. 1996년 80대, 1998년 40대로 줄어들었고 이후 120대라는 목표치는 유지하되 예산 상황을 고려해 여러 차수로 나눠 도입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2000년 시작된 40대 도입 사업은 9년이나 지난 2009년에 끝났으며 20대를 추가 도입해 당초 계획한 120대의 딱 절반인 60대를 확보하는 데는 13년이 걸렸다. 이후 나머지 60대를 확보하기 위한 3차 FX 사업은 2012년 1월 시작됐다. 문제는 군 당국이 전투기 가격 변화 예측과 이에 따른 소요 예산 산출을 엉터리로 진행해 사업이 다시 40대 도입, 20대 차후 추진으로 쪼개졌다는 것이다. 2012년 시작된 3차 FX 사업을 통해 구매한 전투기 40대는 사업 착수만 10년이 되는 2021년에 획득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군 당국의 변덕으로 계획이 또 바뀌면서 나머지 20대는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 군은 8월 25일부터 일부 매체를 통해 F-35B 도입 추진 의사를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다. F-35 구매 규모를 당초 20대 추가해서 40대 추가로 확대하되 경항공모함에 실을 F-35B 20대를 우선 도입하고 공군이 요구한 F-35E 20대는 차후 도입한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내용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군 당국은 F-35 4식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8조 원 정도로 추산했다. F-35 전투기 가격은 매년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6년 전 동일 대수 계약 가격인 7조 4천억 원보다 6천억 원이나 더 많은 금액이다. 언론은 대부분 수직 이착륙 버전인 F-35B가 일반 공군용 버전인 F-35A보다 좀 더 비싸기 때문이라고 추정하지만 F-35B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F-35B 20대를 구매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방위사업청은 2014년 F-35A 전투기 40대를 7조 4천억 원의 대외 군사 판매 형식으로 계약했다. FMS는 미국 국방부가 계약 주체가 돼 전투기 제작사 록히드 마틴과 가격 협상을 하고 연 단위로 일정 수량을 계약한 뒤 전체 수량에서 미국 각군과 해외 FMS 구매자들의 물량을 조금씩 떼어주는 형태로 계약 및 납품이 이루어진다. 2014년 한국이 주문한 F-35A는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되는 제10차 저율초도 생산 물량에 포함됐다. 이후 약간의 조정이 있기는 했지만 계약 당시 한국은 LRIP 10번째 생산 단위의 6대, LOT-11의 10대, LOT-12의 12대, 로그 13의 12대 등 총 40대를 배정받았다. LRIP lat 10 물량의 F-35A 플라이어웨이 가격, 즉 기체와 엔진을 합한 가격은 대당 9,460만 달러였다. 이후 F-35A 가격은 점점 하락했다. LOT-11에서는 8,920만 달러, LOT-12에서는 7,920만 달러, LOT-13에서는 7,790만 달러까지 떨어졌다.